왜 50대 은퇴자는 늘 가난해질까? 모두가 놓치고 있는 은퇴의 조건. 그래도 퇴직금은 있으니까 괜찮겠지. 국민연금 나오면 버틸 수는 있지 않을까? 애들 다 키워놨는데 뭐가 그렇게 돈이 들겠어. 은퇴를 앞둔 5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문제는 이 말들이 거의 항상 틀린 쪽으로 현실이 흘러간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은퇴 후 몇 년만 지나면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 은퇴하고 나서 더 가난해진 것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상하지 않은가? 평생 일하면서 가장 소득이 높았던 시기를 지나왔고,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왜 은퇴만 하면 삶이 쪼그라들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은퇴자는 돈이 부족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다. 은퇴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가난해진다. 그리고 이 착각은 거의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은퇴 준비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거다. 퇴직금 얼마, 국민연금 얼마, 개인연금 있나 없나, 집은 있는가. 이 계산표를 머릿속에 쫙 깔아놓고 대충 월 얼마면 살 수 있겠네 하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하나 있다. 삶의 구조가 빠져 있다. 은퇴 전까지는 삶의 구조가 단순하다.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소득은 자동으로 들어온다. 인간관계도 소비도 하루의 리듬도 회사가 만들어준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이 구조가 통째로 사라진다. 소득은 불확실해지고 하루는 갑자기 길어지며 관계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때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다. 외로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은퇴 후의 가난은 소득 감소보다 생활비 통제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된다. 은퇴 후에 돈이 더 빨리 새는 이유. 은퇴 후에 돈이 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난다. 회사 다닐 때는 쓸 시간이 없어서 안 쓰던 돈을 은퇴 후에는 할 게 없어서 쓰게 된다. 카페를 전전하고 쇼핑몰을 들여다보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필요 없는 취미에 손을 댄다. 하나하나는 소액이지만 이게 매달 반복되면 고정비가 된다. 둘째,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생긴다. 사람은 역할을 잃으면 불안해진다. 특히 평생 누군가의 상사, 전문가, 책임자로 살던 사람일수록 그렇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과도한 소비를 한다. 명절에 과한 용돈, 필요 이상의 선물, 감당 안 되는 경조사비 같은 것들이다. 셋째, 건강이라는 변수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50대 후반부터는 병원비가 가끔이 아니라 정기 지출로 바뀐다. 보험으로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급여, 간병비, 생활보조 비용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갉아먹는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은퇴의 진짜 조건. 은퇴의 조건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돈을 벌지는 않아도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소득이 줄어들면 더 중요해지는 게 관리다. 5월 고정비, 변동비, 비상금의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가계부를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실패한다. 귀찮아서 안 하는 순간 돈은 새기 시작한다. 2. 돈을 쓰지 않아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무료하거나 공허하면 사람은 소비로 그걸 메우려고 한다. 산책, 독서, 봉사, 공부, 운동처럼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루틴이 있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다. 3. 쓸모 있는 나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감각이 사라지면 사람은 소비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작은 일이든 수입이 크지 않아도 되는 일이든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례 1. 퇴직금 3억이 있었지만 7년 만에 흔들린 사람. A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퇴직금도 3억이 넘었고 집도 있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형편 좋은 은퇴라고 했다. 문제는 은퇴 후였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했고 아내와 부딪히는 일도 잦아졌다.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다. 골프, 여행, 모임.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겠지였는데 그게 매달 반복됐다. 7년이 지나자 남은 자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준비가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에 하루를 설계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사례 2. 소득은 적어도 안정적인 은퇴를 사는 사람. B씨는 공무원으로 은퇴했다. 연금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5년 전부터 생활비를 연금 수준에 맞춰주렸다. 퇴직 후에는 도서관 봉사와 동네 공부 모임을 꾸준히 했다. 하루가 바쁘고 만날 사람이 있으니 쓸데없는 소비가 없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 이유가 없어서 편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은퇴는 돈보다 생활의 밀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사례 3. 준비는 했지만 역할을 잃어 흔들린 사람. C씨는 자산 관리도 잘했고 연금도 충분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평생 일로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라지자 자신이 무가치해진 것 같았던 것이다. 결국 감정 소비가 늘었고 지출도 통제를 잃었다. 이후 소규모 자문일을 시작하면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돈보다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이 중요했던 거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게임의 시작이다. 은퇴는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50대 은퇴자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돈만 준비하고 삶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면 통장부터 보지 말고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은퇴 후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가난해진다.